단타 스캘핑 매매를 잘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재료 분석을 통해 종목 선정하는 공식이고요. 두 번째는 차트 패턴을 적용해 타점 잡는 공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상승한 종목을 바탕으로 종목 선정하는 방법과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단타 스캘핑 매매로 수익을 꾸준히 내려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바탕으로 S급 대장주를 선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차트 패턴을 적용해서 타점 잡는 훈련을 매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뉴로핏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실제로 그 과정을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로핏은 당일 신규 상장주입니다.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절대 매매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당일 신규 상장주입니다. 두 번째는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이고요. 세 번째는 관리 환기 종목입니다. 네 번째는 정치 테마주죠.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단기 변동성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캘핑이나 단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기에 되게 까다로운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하지 않고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요. 뉴로피 같은 경우에는 당일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톤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고 관리환기 종목도 아니고 정치 테마주도 아니고 시가총액도 1600억 이상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재료 분석을 통해서 S급 재료인지 A급 재료인지 B급 재료인지를 구분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미투원 재료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내주 발의된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미투원이 상승했습니다. 미투원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료 분석을 할 때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투원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미토온이 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지, 미토온이 실적은 얼마나 내는지 이런 분석은 단기 투자자가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나 애널리스트, 장기 투자자들이 할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재료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고 신선한 재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S급 재료에 맞는 차트 패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토온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도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보다 분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면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는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닫고 나서 풀었다가 바로 닫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는 닫고 풀고를 반복하는 패턴인데, 일단 시초가 매매를 하기 위해선 1번, 2번 패턴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 패턴일 때에는 시초가 매매가 안 되고 일봉 차트 분석을 통해서 스윙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미투온의 분봉 패턴 같은 경우에는 1번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봉 차트 분석을 통해서 시초가 매매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봉 차트 보면서 구체적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21선 기준으로 살짝 반등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21선 이탈하는 하락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상한가를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흔적이 보이나요? 아닙니다. 일단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라는 것은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거래대금 실린 유성형 캔들이나 장대음봉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통 같은 경우에는 유성형 캔들이나 장대음봉 캔들이 아니라 팽이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세력들의 물량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고가권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해보자면 그 물량은 손절 물량이 아니라 여기서 싸게 담았던 사람들의 차익 물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린 다음에 살짝 반등하는데, 이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파동이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관련 섹터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관련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이 말인즉슨 수급이 분산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NHN, KCP, 다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그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미토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싸게 매집한 다음에
고가권에서 물량을 비싸게 개인 투자자에게 넘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톤 세력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만약 전고점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다날이나 NHN KCP, 더준과 같은 기존 대장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주가를 이탈시켰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선을 이탈하는 장대음봉 라인에서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받아내고 이평선 수렴 구간 상한가를 거래대금 실은 채 만들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왔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우리는 정확한 패턴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지금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역별 패턴을 적용해서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먹고 나오거나 아니면 양음양 패턴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유사한 패턴을 가진 종목을 보면서 심층적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유라클이라는 종목입니다. 상승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살짝 반등했다가 주가가 빠지고 나서 세력들이 상한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두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가 갭이 낮게 뜰 때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시가 갭이 높게 떴을 때 당일 캔들이나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나서 양음양 패턴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유라클 다음날 보시면 팽이형 캔들이 나온 것을 알 수 있고 양음양 패턴이 형성되면서 상승파동이 한번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미톤 역시도 역배열 매매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시가갭이 낮게 뜬다면 우리가 짧게 치고 빠지거나 시가갭이 높게 뜬다면 거래대금과 캔들을 확인하고 나서 양음양 패턴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단타 스캘핑 매매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이장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네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환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차트 분석하지 않고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에드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매를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사인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나 차트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 매집이 덜 끝났고 물량 매집을 하고 나서 특징주 뉴스를 띄운 다음에 주가를 올릴 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K사인 같은 종목도 일단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CSA 코스믹인데요. 보시면 거래대금이 36억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하려면 100억 이상은 들어와줘야 변동폭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억밖에 안 들어오는 종목은 우리가 단타 스캘핑 관점에서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자, 쭉쭉 넘어가서 강원에너지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거래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시가총액도 3천억 이상이고 관리환기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 분석을 통해서 종목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SMR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8% 상승 마감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재료를 가지고 S급 재료인지 B급 재료인지 A급 재료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SMR 구조가 무엇인지 SMR 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애널리스트와 장기 투자자들이 할 일이지 단기 투자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재료를 분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SMR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라는 키워드와 SMR 원전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S급 재료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재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차트 패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살짝 반등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확한 타점을 잡으려면 재료에 따라서 파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S급, A급, B급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S급은 상승 5파까지 나옵니다. A급은 상승 3파까지 나오고요. B급 재료는 상승 1파가 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승 5파가 무엇인지 3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급 재료는 상승 이후에 눌리고 상승 나오고 눌리고 다시 상승한다라는 것입니다. A급 재료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고 끝입니다. 그리고 B급 재료는 상승 이후에 주가가 빠지니까 여기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겠죠. 자, 그러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S급 재료니까 상승 5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이 파동 논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 1파가 나오고 나서 눌린 다음에 반등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단기 박스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11선과 21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한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3파가 나올 때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파동매매법도 여러분들이 한번 익혀놓으신다면 당장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매매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태성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유리 위에 새기는 반도체 유리기판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이 태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용 유리기판 사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강원에너지와 마찬가지로 태성도 여기 있는 재료를 바탕으로 S급 재료인지 A급 재료인지 B급 재료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구분짓는 핵심 기준은 바로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성이 실적을 얼마나 내는지 유리기판 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리기판이라는 그 키워드를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신선하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관심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만 파악하면 됩니다. 유리기판이라는 것은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래 대금도 과거에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 오파가 이미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S급 재료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차트 패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오파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상승 오파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다시 반등하고 다시 빠졌다가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체적인 타점을 잡기 전에 세력들의 의도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2024년 5월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S급 재료답게 상승 오파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상승 오파는 상승 나오고 나서 눌리고 상승 나오고 나서 눌리고 다시 상승하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태성 보시면 상승 눌리고 상승 눌리고 상승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신고가를 경신한 다음에 주가가 쭉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반등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시면 거래대금이 2,800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장대 항목 캔들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보시면 28%까지 갔다가 다시 13%까지 내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급 재료로 인해서 생긴 파동과 이 장대 항목 캔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자, 보시면 이때 세력들은 돈을 쓰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다만 앞에 상승파동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받아내면서 올리는 것이 버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가를 올리지 않고 주가를 좀 빼고 나서 바닥 구간에서 다시 물량을 모으기로 말이죠. 물론 세력들 입장에서도 여기서 바로 주가를 올린 다음에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는 선택이 최선이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앞에 상승파동 매물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가를 올리려고 하면 여기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가 버거운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빠지고 나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승 추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력들이 만들고 있는 상승 추세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은 여기서 물량 확보가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주가를 일부러 이탈시켰고 바닥 구간에서 최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덜 받게끔 하면서 여기서 물량을 조금씩 더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뉴스를 활용한 다음에 거래대금을 싣고 전고점을 돌파할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타점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력들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고 급하게 주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주가를 올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 상단 라인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가가 빠질 때 추세 지지 라인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 오파가 나오고 나서 세력들이 물량을 이탈시키고 완만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때 매매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단타 스캘핑 핵심 공식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